전기가 없으니까 냉각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폭발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죠. 다음 보십시오. 이게 후쿠시마의 발전기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압력 용기입니다. 원자로라고 얘기하는 새로 되어 있는 압력 밥솥, 압력 용기고, 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냉각수가 빠지고 해결료봉이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열이 올라가서 폭발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바깥에 싸고 있는 이렇게 생긴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우주선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긴 이게 지금 경남 용기고요. 우리나라는 경남 용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로 좀 못 믿겠다 해서 그 바깥에 건물 하나 더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건물이 하나, 방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지진 때문에 뭔가 물이 빠진 것 같아요. 그걸 지금도 아직 인정 않고 있습니다. 인정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고 이 폭발이 일어난 거죠. 다음 주죠.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후쿠시마 완전 1호기, 2호기, 3호기가 지금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이른바 해결료의 멜트다운이라는 게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해결료가 우라늄이 이게 2000도, 3000도 올라가면은 그걸 싸고 있는 피복제도 전부 녹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이 압력 용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압력 용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바닥에 액체, 납왜 그 끓이면 왜 액체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상태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 그 멜트다운 돼 있는 그 해결료들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멜트다운이 되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무도 소식이 없는데, 압력 용기를 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남 용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 액체를 담지를 못합니다. 그걸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체르노빌 때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불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체르노빌 원자로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그마처럼 생긴 거대한 액체. 근데 그게 이제 이미 굳어서 고체가 됐죠. 그런 것이 쭉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3마일 섬이 미국의 동부에 있어요. 거기서 1979년도에 처음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멜트다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해결료가 액체 상태로 압력 용기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구 중심까지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중국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우스개 얘기지만 3마일에서 중국까지 그 멜트다운된 그 해결료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에너지가 많다 하더라도 지구 중심에서 끝납니다. 저희가 중력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거고, 내려가다가 모든 걸 녹이면서 내려가다가 에너지가 다 끝나면 거기서 스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체화가 될 거예요. 문제는 내려가다가 그냥 흙 속을 내려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서 지하수층을 만나면, 내려가다가 지하수층을 만나면, 그러면 이른바 증기폭발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마치 화산처럼 올라온다고. 화산 폭발같이. 증기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세 개 다. 내려가고 있어요. 차이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다가 멈추었는지 아니면 더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이 3호기하고 4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 수조, 여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같으면은 우라늄 다 쓰고 난 다음에 별로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식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식혀야 돼요. 찬물을 집어넣어서. 얼마 동안? 몇십 년 식혀야 돼요. 그래서 그 식히는 곳이에요. 이 수조. 근데 여기에서 지금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4호기는 여기 비어 있었어요. 여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서 폭발이 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수조에 어딘가에 금이 갔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물이 모자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금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금 같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질 않아요. 동경전력도 안 하고 일본 정부도 안 하고 한국 킨스도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물을 붓고 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저 여기 깨졌다고 봐요.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해요. 불이 났고 이미 여기서도 방사능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군데 모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물로 식혀주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나요. 물로 식히면 오염된 물이 나와요. 오염된 물을 담다 닫다 못해서 너무 많으니까 바다에 한 번씩 버립니다. 고농도는 이쪽에 담아놓고 저농도라고 생각되는 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저번에 했죠. 그리고 지금은 큰 배를 갖고 와서 메가플로트라고 하는 큰 배를 갖고 와서 거기다 지금 쳐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갔어요. 빗물들이 거기 쌓인 겁니다. 그래서 농도는 좀 낮아졌지만 볼륨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고민합니다. 이걸 버릴 거냐 말 거냐. 계속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겁니까? 물을 안 넣으면 폭발해. 물을 넣으면 오염수 나와. 이걸 버리면 비난받아. 안 버리자니 들고 있어야 돼. 놀 데가 없어. 지금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적어도 1년 이상은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1년 이상은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하나를 링크를 했는데 이제 그건 뭐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바로 뒤에서 CCTV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 CCTV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틉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김이 나요. 하루 종일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거기는 안개가 쫙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가끔 한 번씩 심심하면 이제 연기 안 나나? 한 번씩 보거든요. 한 달 내내 봤습니다. 매일 연기가 나요. 그럴 수밖에. 여기다 물을 집어넣으니까 이거 뜨겁잖아요. 김이 날 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 다 이제 방금 드린 말씀 요약한 거고 다음 주십시오. 또 다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추정해 본 건데 체르노빌 사고하고 후쿠시마 사고하고 어떤 게 더 크겠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로 1개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도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원자로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후쿠시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원자로 3개가 완전 100% 멜트다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수조 2개가 그것도 30년이나 됐기 때문에 가득 찼어요. 거기에 지금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5, 6호기에 사용 후 해결료 수조도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는 아직 아니지만 5호기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고치고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어제 그저께 우선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5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체르노빌의 5배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음 보세요. 그래서 핵발전소의 사고가 왜 나냐라는 생각을 아무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본 겁니다. 과거에 사고 난 사례들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핵발전소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그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원전 현황입니다. 미국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 현재 104개 있어요. 1개 지금 짓고 있어요. 32개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가 지금 현재 개수입니다. 프랑스 58개, 러시아 32개, 그 다음에 일본 54개, 프랑스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한국이 21개로 5등입니다. 제일 핵발전소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104개예요.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사고 났잖아요. 3마일 사고. 1번 타자로 났어요. 1979년도에. 제가 79학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이번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러시아만 나와 있는데 구소련, 체르노빌이 뭐 이거 우크라이나니 뭐 다른 나라, 구소련 당시에 났습니다. 구소련 당시에 핵발전소의 개수는 이게 2등이었어요. 여기서 사고 났잖아요. 1등 먼저 나고 그 다음에 2등 나고. 체르노빌 사고는 86년입니다. 그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냐면 제가 졸업한 해거든요. 입학한 해 여기서 나고 졸업한 해 여기서 났어요.